여러분, 2026년 병오년이 시작됐어요. 올해는 정말 특별한 해예요. 60년에 한 번 돌아오는 붉은 말의 해거든요. 불처럼 뜨거운 에너지가 넘치는 해예요. 지금 제가 들려드린 조언은 1억을 줘도 안 아까운 정말 귀한 이야기예요. 이 조언 10가지를 알고 실천하면 올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3가지를 얻으실 수 있어요. 첫째로 2026년 병오년의 특별한 기운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둘째로 올해 꼭 해야 할 10가지 조언을 얻으실 거예요. 세 번째로 올해를 최고의 한 해로 만드는 확신과 용기를 얻으실 거예요. 이걸 모르고 넘어가시면 올해를 그냥 허무하게 보낼 수 있어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중간에 개인적인 생각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짧은 글이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영수 씨는 지금 68세세요. 박영수 씨는 60년 전 1966년 병오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올해 2026년이 환갑이에요. 60년 만에 다시 돌아온 병오년이죠. 박영수 씨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0년을 살아보니까 병오년이 얼마나 중요한 해인지 알겠더라고요. 이 해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박영수 씨는 자신의 인생에서 병오년이 2번 있었어요. 1966년 태어난 해랑 2026년 올해요. 그리고 앞으로 한 번 더 올 거예요. 2086년에요. 그때는 128세니까 살아계실지 모르겠지만요. 박영수 씨가 말씀하셨어요. 병오년은 정말 특별한 해예요. 이 해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앞으로 12년을 결정해요.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병오년은 붉은 말의 해예요. 불의 기운과 말의 기운이 합쳐진 거죠. 불은 뜨겁고 강하고 밝아요. 말은 빠르고 힘차고 자유로워요. 그래서 병오년은 에너지가 정말 강한 해예요. 뭔가를 시작하기에 최고의 해고 변화를 만들기에 최고의 해예요.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도 정말 좋은 해고요. 박영수 씨는 이 에너지를 활용해서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하셨대요. 박영수 씨는 60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대요. 인생에는 흐름이 있어요. 12년 주기로 흐름이 바뀌어요. 그 흐름의 시작이 바로 자신이 태어난 해예요. 박영수 씨는 병오년생이니까 12년마다 말띠 해가 올 때마다 새로운 흐름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정말 신기한데요. 박영수 씨 인생을 보면 진짜 그래요. 2002년 말띠 해에 박영수 씨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작은 무역회사였는데 정말 잘 됐어요. 처음에는 직원 2명이랑 시작했는데 3년 만에 직원이 10명으로 늘었어요. 매출도 엄청 올랐고요. 12년 동안 사업이 승승장구했어요. 박영수 씨는 그 12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고 많은 걸 잃었어요. 2014년 말띠 해에는 사업을 확장했어요.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말렸는데 박영수 씨는 직감적으로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과감하게 중국에 지사를 냈어요. 직원도 더 늘리고 사무실도 크게 옮기고요. 그것도 12년 동안 정말 잘 됐어요. 중국 사업이 대박이 났거든요. 그리고 2026년 올해 병오년이에요. 박영수 씨는 올해 또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계세요. 68세인데 새로운 도전이라니 놀랍죠. 박영수 씨는 올해 젊은 사람들한테 사업을 물려주고 자신은 후배 양성에 집중하기로 했대요. 그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을 젊은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새로운 시작이에요. 박영수 씨가 말씀하셨어요.
병오년은 60년에 한 번 오는 특별한 해예요. 이 해에는 평소에 못하던 큰 결단을 내리세요.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변화를 만드세요. 그러면 앞으로 12년이 정말 좋아져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박영수 씨가 60년을 살면서 깨달은 인생 최고의 조언 10가지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조언은 올해 꼭 새로운 것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병오년은 시작의 해예요. 불의 에너지가 강해서 뭘 시작하든 잘 돼요. 박영수 씨는 올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기로 했대요. 68세에 기타를 배우기로 했어요. 평생 음악을 해보고 싶었는데 바빠서 못했거든요. 젊었을 때는 사업 때문에 바빴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했어요. 주말에도 일했어요. 음악은 생각도 못했죠. 50대, 60대 때도 여전히 바빴어요. 은퇴 준비도 해야 하고 자식들 결혼도 시켜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음악은 계속 미뤄졌어요. 그런데 올해 병오년에 시작하면 잘 될 것 같아서 결심했대요. 박영수 씨는 악기점에 가서 기타를 샀어요. 생각보다 비쌌는데 좋은 걸로 샀어요. 어차피 할 거면 제대로 하자는 생각이었죠. 기타 선생님도 구했어요. 동네에 기타 학원이 있는데 거기서 1대1 레슨을 받기로 했어요. 일주일에 2번 1시간씩이요. 첫 수업을 받았는데 정말 재미있더래요. 손가락이 아프고 코드 잡는 게 어렵긴 한데 그래도 재미있대요. 간단한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게 되니까 신기하고 뿌듯하더래요. 박영수 씨는 매일 집에서 30분씩 연습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기타 연습해요. 정말 즐겁대요. 68세에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대요. 여러분도 올해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세요. 취미든 공부든 운동이든 사업이든 뭐든 좋아요. 평소에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게 있으세요. 올해 시작하세요. 병오년의 강한 에너지가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어요. 박영수 씨가 말했어요. 새로운 시작은 나이랑 상관없어요. 68세에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예요. 하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나이는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시작하면 더 진지하게 집중해서 할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관심이 많아서 집중이 안 되는데 나이 들면 정말 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집중이 잘 돼요. 두 번째 조언은 올해 건강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병오년은 불의 해라서 건강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특히 심장이랑 혈압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불의 기운이 강하면 열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건강 관리를 특히 잘해야 해요. 박영수 씨는 올해 건강검진을 2번 받기로 했대요.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요. 건강검진은 보통 1년에 1번 받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2번 받기로 했어요. 혹시 모를 문제를 빨리 발견하려고요. 특히 심장 검사랑 혈압 검사를 정밀하게 받을 거래요. 운동도 더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3번 걸었는데 올해부터는 매일 걸으려고 해요. 아침마다 1시간씩 걸을 거래요. 식습관도 바꾸기로 했어요. 짜게 먹던 거 싱겁게 먹고 기름진 음식 줄이고 채소 많이 먹으려고요. 고기도 줄이고 생선을 더 많이 먹으려고 해요. 술도 줄일 거래요.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2~3번 소주 1병씩 마셨는데 앞으로는 일주일에 1번만 마실 거래요. 세 번째 조언은 올해 돈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병오년은 돈이 들어오기도 잘 들어오지만 나가기도 잘 나가요. 말의 기운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돈 관리를 잘 안 하면 들어온 돈이 순식간에 나갈 수 있어요. 박영수 씨는 올해 가계부를 쓰기로 했대요.
지금까지는 대충 썼는데 올해부터는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해요. 매일 저녁 오늘 쓴 돈을 노트에 적을 거래요. 아침에 커피값 5,000원, 점심 식사 1만 원, 교통비 3,000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적을 거예요. 한 달이 끝나면 합계를 내서 어디에 돈을 많이 썼는지 확인할 거고요. 그러면 어디서 절약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매달 예산을 정하기로 했어요. 식비 얼마, 교통비 얼마, 병원비 얼마 이렇게 항목별로 예산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쓰려고요. 예를 들어 식비는 한 달에 60만 원, 교통비는 10만 원, 병원비는 20만 원, 경조사비는 3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할 거래요. 그리고 그 예산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충동 구매도 줄이기로 했어요. 뭘 사고 싶으면 하루 이틀 생각해보고 정말 필요하면 사기로 했어요. 박영수 씨는 백화점 가면 충동 구매를 자주 했대요. 옷 보다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그냥 샀거든요. 그런데 집에 와서 보면 비슷한 옷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뭘 사기 전에 진짜 필요한지 생각해 볼 거래요. 박영수 씨가 말했어요. 올해 돈 관리 잘하면 앞으로 12년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어요. 돈은 벌기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해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막 쓰면 남는 게 없거든요. 반대로 적게 벌어도 잘 관리하면 모을 수 있어요. 저는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관리를 잘 못해서 많이 날렸어요.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고요. 여러분도 올해 가계부 쓰세요. 어디에 돈을 쓰는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예산을 정하고 그 안에서 쓰세요. 충동 구매 줄이세요. 저축도 시작하세요.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좋으니 꾸준히 저축하세요. 올해 돈 관리 잘하는 게 앞으로 12년 경제적 안정을 만들어요. 네 번째 조언은 올해 관계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병오년은 변화의 해예요. 필요 없는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좋은 관계는 더 깊게 만들어야 해요. 박영수 씨는 올해 관계를 점검하기로 했대요. 정말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보고 그 사람들한테 시간을 더 쓰기로 했어요. 박영수 씨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가족이랑 진짜 친한 친구 4, 5명이래요. 아내랑 자식들은 당연히 소중하고요. 친구 중에서도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들이 정말 소중하대요. 그 친구들은 힘들 때 옆에서 도와주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주거든요. 올해는 그 친구들한테 시간을 더 쓰기로 했어요. 반대로 만날 때마다 불편하고 에너지 빼앗기는 사람들은 만남을 줄이기로 했어요. 친구라고 해서 다 좋은 친구는 아니거든요. 만나면 불평만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돈 얘기만 하고 자랑만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친구들이요. 그런 친구들은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5번째 조언은 올해 배움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병오년은 성장의 해예요. 새로운 걸 배우기에 최고의 해고요. 박영수 씨는 올해 스마트폰을 제대로 배우기로 했대요. 지금까지는 전화 받고 카카오톡 보내는 것만 했는데 올해는 유튜브도 보고 인터넷 쇼핑도 하고 은행 앱도 쓰고 싶대요. 박영수 씨는 스마트폰을 5년 전에 샀는데 제대로 활용을 못했어요. 전화 받는 거랑 카카오톡 보내는 것만 겨우 배웠거든요. 자식들이 유튜브 보는 방법 알려줬는데 어려워서 포기했어요. 인터넷 쇼핑도 해보고 싶었는데 복잡해서 못했고요. 은행 앱은 아예 설치도 안 했어요. 무서워서요. 돈 잘못 보내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올해는 제대로 배우기로 했어요.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실을 다니기로 했어요. 일주일에 2번 수업이 있는데 빠지지 않고 다닐 거래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나하나 천천히 알려주시니까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대요. 집에서도 연습하고요.
자식들한테도 모르는 거 물어볼 거래요. 박영수 씨가 말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배워야 해요. 배움을 멈추면 늙어요. 계속 배우면 젊어져요. 새로운 걸 배우면 뇌가 활성화되거든요. 그러면 치매도 예방되고 기억력도 좋아져요. 저는 기타도 배우고 스마트폰도 배우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하루하루가 재미있고요. 여러분도 올해 뭔가 배우세요.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외국어든 악기든 뭐든 좋아요. 복지관 프로그램 알아보세요. 유튜브로 배우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배움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배우면 뇌가 활성화돼요. 치매 예방에도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걸 배우면 자신감도 생겨요.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요. 6번째 조언은 올해 과거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병오년은 새로운 시작의 해예요. 과거에 집착하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어요. 박영수 씨는 올해 과거의 후회를 놓아주기로 했대요. 살면서 후회되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사업에서 실패한 것도 있고, 자식들한테 잘못한 것도 있고, 친구들한테 상처 준 것도 있고요. 박영수 씨는 30대 때 사업에 실패한 적이 있어요. 친구랑 같이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1년 만에 망했어요. 투자한 돈 5천만 원을 다 날렸어요. 그때 정말 힘들었대요. 빚도 지고 우울증도 왔고요. 그 일이 지금도 가끔 생각나요. 그때 좀 더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들어요. 자식들한테 잘못한 것도 후회돼요. 자식들이 어렸을 때 너무 바빠서 시간을 많이 못 보냈어요. 아들, 딸 학교 행사에도 거의 못 갔어요. 주말에도 일하느라 놀이터도 거의 안 갔고요. 자식들이 아빠랑 놀고 싶다고 했는데 바쁘다고 안 놀아줬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안해요. 그때 시간을 좀 더 내서 같이 놀아줄 걸 하는 후회가 들어요. 친구한테 상처 준 것도 후회돼요. 20년 전에 친한 친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안 빌려줬어요. 그 친구가 정말 급했던 것 같은데 박영수 씨도 그때 형편이 안 좋아서 못 빌려줬거든요. 그 친구는 그 일 이후로 연락을 끊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든 빌려줄 걸 하는 후회가 들어요. 그런 후회들이 마음속에 쌓여 있었는데 올해 다 놓아주기로 했대요. 7번째 조언은 올해 감사를 습관화하라는 거예요. 병오년은 에너지가 강한 해라서 불평불만도 커지기 쉬워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감사를 연습해야 해요. 박영수 씨는 올해 감사 일기를 쓰기로 했대요. 매일 저녁 잠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려고 해요. 처음에는 뭘 써야 할지 모를 것 같았는데 막상 쓰려고 하니까 감사한 게 정말 많더래요.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맛있는 밥을 먹은 것, 날씨가 좋았던 것, 친구한테 전화 온 것, 다 감사한 거예요. 아침에 눈 떴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80세 넘어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은데 68세에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가족들이 건강한 것도 감사해요. 아내도 건강하고 자식들도 건강하고 손주들도 건강해요. 다들 큰 병 없이 잘 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변에 보면 자식이 아프거나 손주가 아픈 경우도 많거든요. 우리 가족은 다 건강하니까 정말 감사해요. 집이 있는 것도 감사해요. 내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월세 걱정 안 해도 되고 전세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나이 들어서 집 없으면 정말 불안할 텐데 우리는 집이 있으니까 안심이에요. 연금이 나오는 것도 감사해요. 한 달에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꾸준히 나오니까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어요.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니까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게 되더래요. 버스가 제 시간에 온 것, 엘리베이터가 고장 안 난 것, 날씨가 춥지 않은 것, 다 감사한 거예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 감사한 일이더래요. 박영수 씨가 말했어요.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불평하면 불행해지고요. 여러분도 올해 감사일기 쓰세요. 노트 한 권 사서 매일 저녁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으세요. 거창한 거 아니어도 돼요. 정말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꾸준히 하다 보면 감사가 습관이 돼요. 그러면 삶이 정말 행복해져요. 똑같은 상황인데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에 따라 행복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8번째 조언은 올해 용서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병오년은 관계가 중요한 해예요. 과거에 나한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해야 해요.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원망하면 그게 독이 돼서 나를 해쳐요. 박영수 씨는 올해 과거에 자기한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했대요. 동생이 옛날에 돈을 빌려가고 안 갚았어요. 그게 20년 전 일인데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동생을 볼 때마다 그 일이 생각났어요. 명절 때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때 동생을 보면 반갑기보다는 그때 일이 먼저 떠올랐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좀 차갑게 대했어요. 동생도 눈치를 챘는지 형한테 말을 잘 안 하더래요. 그런데 올해는 용서하기로 했어요. 20년이나 지난 일을 왜 아직도 붙잡고 있냐고 스스로한테 물었어요. 그냥 놓아주기로 했어요. 박영수 씨가 동생한테 전화했어요. 20년 전 그 일 이제 괜찮아. 나도 잊었어. 미안한 마음 갖지 마. 동생이 울었대요. 형 미안해. 그때 정말 힘들었어. 갚고 싶었는데 형편이 안 됐어. 용서해줘서 고마워. 9번째 조언은 올해 목표를 명확히 세우라는 거예요. 병오년은 목표를 이루기 좋은 해예요. 하지만 목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박영수 씨는 올해 초에 목표를 3가지 세웠대요. 첫째는 기타 배우기, 둘째는 건강 관리하기, 셋째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 보내기예요. 목표를 노트에 적어서 매일 아침 읽어요. 노트를 침대 옆 테이블에 놔뒀대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노트를 펴서 목표를 읽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 목표가 머릿속에 있어요. 뭘 할 때마다 이게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나 생각하게 돼요. 기타 연습은 하루에 30분씩 하기로 했어요. 아침에 커피 마시고 기타 30분 치기로 했대요. 건강 관리는 매일 걷기로 했어요. 아침 식사하고 1시간 걸으려고 해요. 비 오는 날 빼고는 무조건 걸을 거래요. 식습관도 관리하려고요. 짜게 먹던 거 싱겁게 먹고 채소 많이 먹으려고요. 술도 일주일에 1번만 마실 거고요. 담배는 원래 안 피우니까 그건 괜찮고요. 가족들과 시간 보내는 건 일주일에 1번은 자식들한테 전화하고 한 달에 1번은 다 같이 모이기로 했어요. 지금까지는 자식들이 바쁘다고 하면 그냥 넘어갔는데 올해부터는 적어도 한 달에 1번은 꼭 모이자고 할 거래요. 밥 먹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손주들 얼굴도 보고요. 박영수 씨가 말했어요. 목표를 세우면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져요. 그냥 살면 하루하루가 똑같은데 목표가 있으면 매일 조금씩 발전하는 게 느껴져요. 오늘 기타 30분 쳤으니까 어제보다 나아졌어요. 오늘 1시간 걸었으니까 건강해졌어요. 오늘 자식한테 전화했으니까 관계가 좋아졌어요. 이렇게 매일 작은 성취를 이루는 거예요. 올해 말이 되면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보일 거예요. 기타는 간단한 곡 정도는 칠 수 있을 거예요. 건강은 훨씬 좋아질 거예요. 가족 관계도 더 돈독해질 거고요. 목표가 있으면 1년이 정말 의미 있게 지나가요. 목표 없이 그냥 살면 1년이 허무하게 지나가고요. 여러분도 올해 목표를 세우세요. 크게 3가지만 세우세요. 너무 많으면 집중이 안 돼요. 목표를 노트에 적으세요. 매일 아침 읽으세요.
그리고 매일 조금씩 실천하세요. 큰 목표를 세웠으면 그걸 작은 단위로 나누세요. 1년 목표를 한 달 목표로 나누고, 한 달 목표를 일주일 목표로 나누고, 일주일 목표를 하루 목표로 나누세요. 10번째 조언은 올해나 자신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병오년은 자신을 돌아보는 해예요. 평생 남들 눈치 보고 남들을 위해 살았다면 올해는 나를 위해 사세요. 박영수 씨는 올해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기로 했대요. 평생 자식들 위해 살고 아내 위해 살고 부모님 위해 살았거든요. 젊었을 때는 부모님 모시느라 바빴어요. 부모님 병원비도 대드리고 용돈도 드리고요. 자식들 키우느라도 바빴어요. 학원비에 대학 등록금에 결혼 자금에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아내도 챙겨야 했고요. 그렇게 평생 남들 위해 살았어요.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다 컸고 아내는 건강하고요. 이제 나를 위해 시간을 써도 되겠다 싶었어요.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데 가고요. 물론 가족들도 소중하지만 나도 소중해요. 나를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어요. 박영수 씨는 일주일에 한 번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토요일 오후를 나만의 시간으로 정했대요.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은 오직 나를 위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 약속도 잡지 않아요.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좋아하는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책 읽고 음악 듣고 그냥 멍 때리고요. 그 시간만큼은 아무 생각 안 하고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대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으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좋더래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대요. 박영수 씨가 말했어요. 나를 사랑하니까 삶이 훨씬 행복해졌어요.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신감도 생기고요. 예전에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 많이 썼는데 이제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나를 사랑하니까 남들한테도 더 잘해줄 수 있어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요. 여러분도 올해 나 자신을 사랑하세요. 평생 남들 위해 사셨잖아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사세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먹고 싶은 거 드세요. 가고 싶은데 가세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나를 먼저 사랑해야 남들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몇 시간이라도 좋아요. 그 시간만큼은 오직 나를 위해 쓰세요. 혼자 카페 가서 차 마시는 것도 좋고, 공원 산책하는 것도 좋고, 집에서 음악 듣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나만을 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남들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나만 생각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하세요.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나한테 말하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하다 보면 진짜 그렇게 느껴져요. 나를 사랑하게 돼요. 자존감이 올라가요. 나를 위한 투자도 하세요. 좋은 옷 하나 사세요. 맛있는 음식 드세요. 여행 가세요. 돈이 아까워서 못하겠다고요. 아니에요. 나를 위한 투자는 아깝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나한테 힘을 줘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줘요. 물론 무리해서 쓰라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나를 위해 투자하라는 거예요. 이 10가지 조언을 실천하면 올해가 정말 의미 있는 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조언만으로는 부족해요. 실천해야 해요. 박영수 씨가 실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제일 먼저 10가지 조언을 노트에 적으세요. 예쁜 노트 하나 사세요. 문구점 가서 마음에 드는 노트를 고르세요. 첫 페이지에 2026년 병오년 나의 10가지 조언이라고 제목을 쓰세요. 그리고 10가지 조언을 하나하나 적으세요. 예쁘게 적으세요. 색깔 펜으로 적어도 좋아요. 노트를 침대 옆에 놔두세요. 매일 아침 눈 뜨면 제일 먼저 노트를 펴서 10가지 조언을 읽으세요. 소리내서 읽는 게 더 좋아요. 소리내서 읽으면 귀로도 듣고 입으로도 말하니까 더 잘 기억돼요. 매일 아침 읽으면 하루 종일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뭘 하든지 10가지 조언을 생각하면서 하게 돼요. 둘째로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10가지를 한꺼번에 하면 부담돼요. 작심삼일로 끝날 수 있어요. 한 달에 하나씩 집중하세요. 1월에는 첫 번째 조언 새로운 것 시작하기에 집중하세요. 1월 한 달 동안은 오직 새로운 것 시작하는 데만 집중하세요. 다른 조언들은 나중에 하고요. 2월에는 두 번째 조언 건강에 투자하기에 집중하세요. 2월 한 달 동안은 오직 건강 관리에만 집중하세요. 이런 식으로 10개월 동안 하나씩 집중하면 10월이 되면 10가지를 다 실천하게 돼요. 11월, 12월에는 10가지를 복습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1년 동안 뭘 했는지 돌아보고 잘한 것, 잘못한 것 점검하세요. 내년에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셋째로 매일 조금씩 실천하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아요. 새로운 취미 배우기로 했으면 하루에 10분씩 연습하세요. 운동하기로 했으면 하루에 10분씩 걸으세요.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하루에 10분씩 365일하면 3650분이에요. 60시간이 넘어요. 60시간이면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10분도 길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하다 보면 10분이 짧게 느껴져요. 그러면 20분, 30분으로 늘리세요. 자연스럽게 늘어나요. 억지로 늘리려고 하지 마세요. 재미있으면 저절로 늘어나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하세요. 넷째로 기록하세요. 매일 뭘 했는지 노트에 적으세요. 오늘 기타 연습 10분 했다. 오늘 20분 걸었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적었다. 이렇게 기록하세요. 기록하면 성취감이 생겨요. 한 달 후에 노트를 보면 내가 이렇게 많이 했구나 하고 뿌듯해요.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계속하게 돼요. 기록은 간단하게 하세요. 길게 쓸 필요 없어요. 한 줄이면 충분해요. 날짜랑 한 일만 간단히 적으세요. 2026년 1월 15일 기타 10분 연습. 이 정도면 돼요. 매일 저녁 5분만 투자하면 돼요. 이렇게 1년 동안 기록하면 정말 소중한 기록이 돼요. 나중에 보면 1년 동안 내가 뭘 했는지 다 보여요. 다섯째로 포기하지 마세요. 중간에 안 되는 날도 있을 거예요. 하루 이틀 빠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포기하지만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하루 빠졌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어제 못했으면 오늘 하면 돼요. 이틀 못했으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은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으면 성공한 거예요. 박영수 씨가 말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업도 포기하지 않았고, 건강 관리도 포기하지 않았고, 가족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여섯째로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세요. 올해 목표를 가족들한테, 친구들한테 말하세요. 말하면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겨요. 그게 동기부여가 돼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응원해줘요. 잘하고 있냐고 물어봐줘요. 그게 힘이 돼요. 박영수 씨는 가족들한테 올해 목표를 다 말했대요. 기타 배운다고, 건강 관리한다고, 가족들이랑 시간 더 보낸다고요. 가족들이 응원해줬대요. 아버지 멋있어요. 68세에 기타 배우시다니 대단해요. 건강 관리도 잘하세요. 우리도 자주 뵈러 갈게요. 이렇게 응원해주니까 정말 힘이 되더래요. 친구들한테도 말했어요. 친구들도 응원해줬고요. 같이 운동하자는 친구도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돼요. 일곱째로 자신을 칭찬하세요. 매일 작은 성취를 이뤘을 때 자신을 칭찬하세요. 오늘도 기타 연습했네, 잘했어. 오늘도 걸었네, 대단해. 오늘도 감사일기 썼네, 훌륭해. 이렇게 자신한테 말하세요. 자신을 칭찬하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더 열심히 하게 돼요. 남들이 칭찬 안 해줘도 괜찮아요. 내가 나를 칭찬하면 돼요. 올해 2026년 병오년은 정말 특별한 해예요. 60년에 한 번 오는 해거든요. 이 해를 그냥 보내면 정말 아까워요. 박영수 씨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올해는 정말 중요한 해예요. 이 해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앞으로 12년을 결정해요. 올해 잘 보내면 앞으로 12년이 좋아요. 올해 대충 보내면 앞으로 12년도 그냥 그래요. 그래서 올해만큼은 정말 의미 있게 보내세요. 10가지 조언을 꼭 실천하세요.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건강에 투자하고 돈 관리 철저히 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배움을 멈추지 말고 과거를 놓아주고 감사를 습관화하고 용서를 실천하고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나 자신을 사랑하세요. 이 10가지를 실천하면 올해 말이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당당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앞으로 12년 동안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의 올해가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앞으로 12년도 계속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올해 목표가 뭔지, 어떤 조언이 가장 와닿았는지, 어떤 말씀이든 환영해요. 그리고 이 영상이 주변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돼요. 2026년 병오년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사랑하세요. 감사해요.